중세시대 사람들이 어떤 피임법을 사용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중세시대는 미신과 기괴한 관습으로 가득했던 시대였죠. 오늘 영상에서는 중세시대의 가장 기이한 피임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약초 혼합물에서부터 동물의 배설물을 사용하는 아주 이상한 방법들까지 맞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과학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었고 교회가 무엇이 허용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던 시기에 어떻게 임신을 피했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호기심과 놀라움에 대비하세요. 만약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중단 사정법. 교회에서 죄악으로 간주되고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 사정법은 중세시대에 널리 사용된 피임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 방법은 행위가 끝나기 전에 남성 생식기를 빼내어 난자가 수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특히 출산 조절이 실질적인 문제였던 하층민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의 사용 여부는 대부분 남성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에 대해 거의 또는 전혀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정조대. 중세시대의 정조대는 자주 언급되지만 그 실제 존재 여부와 사용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정조대는 금속 또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여성들이 불륜이나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믿어집니다. 이 장치는 남편만이 열 수 있는 자물쇠로 잠겨 있으며 삽입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대가 산화 제한을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으며 많은 역사가들은 이를 일반적인 관습보다는 신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상그리아. 피를 뽑는 치료법인 상그리아는 중세의학에서 가장 신비롭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치료 중 하나로 인체의 신비를 균형 있게 맞추는 열쇠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 방법이 아니었고 놀랍게도 피임이 한 방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몸이 우주와 마찬가지로 류머라고 불리는 체액, 피, 점액, 노란 담즙, 검은 담즙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중요한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에 필수적이었고 피를 뽑는 행위는 종종 의식적으로 수행되며 이 내부의 조화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절차는 환자의 체액 중 하나, 특히 과다할 때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던 피의 과잉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피를 빼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환자의 피부에 거머리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피를 빨아들이며 이 과정이 피부를 자를 필요 없이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졌습니다. 혼합물과 허브. 중세시대의 의학 문서들은 자궁을 정화하거나 월경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혼합물의 조리법을 나열했으며 이는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쑥, 콩류, 박하와 같은 약초들이 인기를 끌었으며 그중 일부는 오늘날 임산부에게 피해야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혼합물들이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많은 경우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임신은 종종 건강을 해치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만큼 그 당시 여성들의 삶은 특히 고달팠습니다. 약초는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대에는 자연스럽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방지하는 물리적 장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위대한 의사이자 철학자인 아비센나는 의학에 대한 그의 방대한 공헌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박하와 삼나무와 같은 식물을 사용하여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는 이 식물에 포함된 활성 성분이 여성 내부 환경을 변화시켜 임신 가능성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친밀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부 및 항염 특성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쑥과 타나지아 같은 다른 약초들도 낙태 및 피임 특성으로 유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기괴한 방법들. 옛날의 피임 방법들은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종종 기괴한 것과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임신을 피하려는 절박한 시도로 인해 중세 여성들은 오늘날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방법에 의존했지만 당시에는 혁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악어 배설물과 상한 우유를 섞은 독특하고
혐오스러운 혼합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이국적인 조합은 여성 생식기에 삽입되었으며 그 안에 포함된 자연산 성분이 강력한 살정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이 혼합물의 화학 성분이 임신을 막지 않았다면 아마도 참을 수 없는 악취가 성적 의도를 사라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특정 식단. 중세시대의 출산 조절과 관련된 또 다른 대중적인 믿음은 식단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거나 다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임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늘은 몸을 차갑게 만들고 생식력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다량의 식초 섭취 또한 신체의 균형을 변화시켜 임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산성 음식이 신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이요법은 생식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세 여성들이 당시 이용 가능한 적은 지식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제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시. 유누크는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고환이나 경우에 따라 남성 성기까지 제거하는 것에 과정을 겪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유누크는 역사를 통틀어 여러 사회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권력 있는 환경에서 특정하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유누크는 종종 궁정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거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렘의 수호자나 통치자와 가까운 하인으로 일했습니다. 거세는 그들이 궁중 여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거나 왕조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중국 제국과 같은 문화에서 흔했습니다. 마법과 미신. 당시에는 출산 조절 방법으로 마법적이고 미신적인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는 의학적 지식의 부족과 신비로운 힘에 대한 강한 믿음을 반영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침대 밑에 부적을 두거나 속옷에 부적을 꿰매면 임신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물의 일부분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그들의 신비로운 속성을 흡수하여 임신을 막는 영적인 장벽을 만든다고 여겨졌습니다. 부적 외에도 종교적으로 따랐던 의식적인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성관계 직후 반복해서 점프를 하거나 재채기를 하여 수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중세시대 여성들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위험하고 종종 위험한 방법에 의존해야 했는지는 정말 놀랍습니다. 허브 혼합물에서부터 기이한 미신에 이르기까지 출산 조절은 불확실했고 종종 건강에 해로웠습니다. 다행히도 과학의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